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8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약간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정말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레벨업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건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한 방으로 참 좋기는 좋은데 일단 뒤돌아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그것도 뭐 발언도 아닙니다. SNS 그 한 방에 시장이 울고 웃고 참 장장 한 5주 한 달하고도 한 일주일 흘렀죠. 정말 수익 내기도 힘들고 트레이딩도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거의 마침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잘 보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의 전쟁의 거의 클라이막스는 발언이 좀 세진다. 발언이 좀 세지고 그 발언이 밑도 끝도 없이 세진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정확하게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 멘트를 보세요. 이란과의 휴전 합의는 미국의 완전한 승리. 많이 보던 멘트 아닌가요? 정말 많이 보던 멘트죠.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 휴전으로 인해서 거의 종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 종전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부담감을 덜어버리고 셀프 종전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건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리죠. WTI 유가를 보셔야 된다. 아니면 브렌트 유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걸 봐야 된다. 그러면 오늘의 반등이 어떤 느낌이냐? 제가 저번 주 반등, 저저번 주 반등, 3월 첫째 주 반등 이런 반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반등을 할 때마다 수익을 챙기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같은 반등은 조금 다른 게 유가가 115불에서 90불까지 급격하게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도 1470원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반등은 조금은 여유있게 지켜봐도 되는 반등이다. 근데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제가 오늘 그 주챔 콜콜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나를 여태까지 괴롭혔던 종목들은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현금으로 잘 가는 놈한테 계속해서 돈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다 아는 코멘트를 또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요거 하면서 뭐 재건을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오늘 건설주들 대형 건설주들 뭐 쭉쭉쭉쭉 올라가죠.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오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오랜만에 그간 정말 지쳤던 거죠. 7조를 순매도를 진행을 했고 외국인들이 2.7조가 들어왔고 기관이 4조 들어왔는데 아마 ETF 자금이 한 3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이제 수급을 우리가 조금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개인들이 7조 팔았다는 게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고 개인들은 그만큼 지쳐 있었던 거예요. 한 40일 동안. 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조 단위 넘게 매수가 들어왔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금요일 날에도 현물은 순매수였고 월요일 날에 살짝 매도했다가 어제도 순매수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금요일과 어제는 5천억이 넘지 않는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2조가 넘게 거의 3조 가까이 되겠죠. 지금 한 3시 가까이 되니까 3조 정도 들어온다라는 건 오늘의 반등은 좀 묵직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오늘의 반등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확신을 못 드리겠어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그치만 전체적으로 3월 초반부터 계속되는 반등, 그냥 변동성인 기술적 반등에 대비해서 오늘의 반등은 유가도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선물과 현물을 순매수해서 반등이 들어왔다라는 건 조금은 묵직하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온 수급을 여러분들 살펴보셔라. 외국인들이 뭐를 많이 샀는지 그런 거를 체크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자 시장 얘기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시장은 여기서 종료하시면 돼요. 그냥 오늘은 좋다. 그리고 편안하게 시장 바라보면 된다
라는 걸로 끊으면 되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일정에 여러분들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제 57조라는 어마무시한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그 잠정 실적을 제대로 하나하나 해부하는 자리가 바로 이 컨퍼런스 콜이라고 하는 컨콜입니다. 저는 이때만 그러니까 기다려져요. 지금 이때가 4월 말일이거든요. 4월 30일인데 과연 메모리 반도체를 얼마나 수익을 봤으며 거기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HBM의 수율이 얼마나 나왔으며 예, 거기다가 파운드리.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HBM과 파운드리를 꼭 보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파운드리 산업이 지금 증권사 기준에서 1조 6천억 적자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적자폭을 얼마나 줄일 것이며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4월 30일 여러분들 달력에 꼭 표시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 컨퍼런스 콜이 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나는 이 파운드리 쪽 이번에 괜찮을 것 같은데 미리 선점을 해놓으셔라. 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보통 제가 매매하는 방법은 물론 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는 방향도 있지만 3월달은 저도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보통 저는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립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컨콜이 4월 30일날 일어나는데 파운드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파운드리에서 가족분들이랑 먼저 가서 기다립시다 하면서 매수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죠. 주식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팔고 나서 주식이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해요. 왜 그게 어렵게 생각하냐? 주식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주식의 중간점에 사가지고요. 중간만큼 올라서 팔고 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주식을 간단하고 잘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걸 잘하거든요. 중간값에 사가지고 전 저점에서 안 삽니다. 중간값에 사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먹고 빠르게 치고 나오는 거죠. 제가 팔고서도 주식 한 두세 배 올라간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저는 그거에 대해 후회 안 하냐? 저는 다른 종목을 또 살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은 묵직한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묵직한 반등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실력에 따라서 수익을 더 볼 수 있는 시장이 나타날 겁니다. 저는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그렇게 느꼈어요. 왜? 저희도 마찬가지로 3월달에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물려있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시장보다 더 세게 오르거든요. 그거는 바로 주도주를 갖고 있었다. 저는 그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스케줄을 여러분들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9일 내일입니다. 요것도 스케줄인데요. 기아차에서 인베스터 데이를 여는데 요것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은 기아차가 이 인베스터 데이 말 그대로 이제 기술 회의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현재 현대기아차가 자율주행차가 레벨 2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레벨 4까지 올려줄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해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너네 지금 로봇 산업은 어디까지 운영이 되고 있니? 요런 얘기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요 인베스터 데이가 나오면은 어떤 섹터가 가겠습니까?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콕콕 박혀 놓으셔야 돼요. 이제는 전쟁,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 대한 이슈는 한 켠으로 접어 놓으셔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건 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묵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돈 벌 때를 빨리빨리 찾으셔가지고 돈 벌 곳에 먼저 방석 깔고 앉아 있으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모시는 저희 가족분들은 제가 미리 알고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레벨업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세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재건 쪽은 오늘 진짜 세네요. 어젠가 그제 이 약세업종이 있어서 여러분 이 재건 특히나 대형건설사는 좀 봐야 됩니다. 심지어 제가 어제 아침 서울경제 그 개장 방송에서도 DLNC가 좀 좋아 보입니다. 중동에는 DLNC가 강합니다. 이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재건을 만약에 놓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중소형 건설사까지도 낙수 효과가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가지 않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상한가를 갈 정도니까 거기를 사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야 이거라도 사볼까? 라고 하면서 중소형 건설주까지도 저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재건 쪽은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은 테마라고 본다면 역시나 시장이 반등이 딱 들어오자마자 가장 센 건 반도체예요. 어제 삼성전자 잠재 실적이 나오면서 제가 그런 코멘트를 드렸어요. 삼성전자는 세론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론이 나오더라도 쫄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그치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셀 겁니다. 왜? 시장 참여자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궁금했던 실적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이닉스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제와 오늘 하이닉스의 상승세 엄청납니다. 지금은 12%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주식하셔야 된다고요. 쉽죠? 쉽게 하세요. 쉽게.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을 쉽게 하시라고요.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아까 제가 가격대를 얘기 드렸지만 어렵게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저기 방송을 다 보세요. 그리고 여기저기 유튜브를 다 찾아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 기준, 내 공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남들이 5, 6% 먹어, 10% 먹어. 그래도 나는 5% 먹고 만족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공부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네? 나는 그럼 삼성전자 남들이 다 살 때 하이닉스에서 기다려볼까? 뭐 예를 들어서 DB하이텍에서 기다려볼까? DB하이텍은 아니지만 DB하이텍에서 기다려볼까? 아니면 소부장 쪽에서 HBM 쪽 한미반도체에서 기다려볼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자기만의 굳은 심지가 있으셔야 된다. 그거를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전력, 전성기기 뭐 요쪽은 제가 원래 좋아하죠. 눌러줄 때마다 모아가자. 이것도 강세인데 반도체가 가니까 같이 올라가는 것 같고, 더군다나 제가 봤을 땐 재건 쪽의 이슈도 요 전력기기가 좀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세를 좀 볼게요. 약세에서 기회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오늘 안 좋습니다. 2차전지가 전쟁 내내 좋았거든요 사실. 근데 오늘 왜 안 좋았냐? 어제 LG엔솔이 실적이 엉망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하긴 합니다만 1%대의 마이너스라는 건 시장에서 LG엔솔 실적 안 나올 거 알고 있었어. 다음 분기 어떤데? 기대할게. 이렇게 매팅하시면 돼요. 2차전지 좋아 보이고요. 방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이 종결이나 휴전이 나면 방사는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미사일이라든지 미사일 쪽, 특히 미사일 쪽이 많이 지금 재고가 없기 때문에 방산 쪽은 보시는 게 좋아요. 떨어질 때마다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는 오전에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의 이슈 때문에 이런 강세장에서도 좀 약한 게 아쉽다. 그렇지만 이 이슈가 끝난다면 제약바이오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오늘 간만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레벨업 장 마감 방송을 좀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것만 잊지 마십시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버티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많은 분들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